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신규입니다. 리센넨 전 중공 국가주석의 사위인 류야저우 중공군 상장이 최근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체포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말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야저우는 사상이 있고 군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 중공 당국이 위협을 느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야저우는 진먼 전투검토, 친애하는 나의 아버지와 하둥 야전군 21군 노전사 류젠드를 기리며 라는 제목의 문장에서 진먼 전투에 참여한 선원들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아편을 먹였다고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편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시작되자 선원들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류야저우는 진먼 전투 검토에서 진먼 전투에서 중공군은 두 개의 적에 직면했다며 민간에서는 믿을 수 없고 민심도 믿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류야저우는 나는 진먼 고령도 대전기념관에서 28군이 노획한 문건에 진먼 공격 4대 요령, 선원들이 퇴각하려 하면 엄격하게 독촉하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전투가 한창일 때 군단은 삼원에서 비싸게 기선 한 척을 구하여 진먼에 정원하려 했지만 선주가 미친듯이 배를 몰아 모래사장에 자초되었습니다. 배에 탄 선원들은 모두 죽음을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약을 먹였지만 지처럼 무서워했습니다. 진먼 해변에 다가가자 총포가 마구 날아오니 그들은 겁에 질려 배 밑창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배는 모두 경험이 부족한 해군이 조종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류야저우는 진먼 주민들이 중공군을 지지하지 않아 국민당 비행기가 와서 중공군을 폭격할 때마다 마을 주민들이 환호했다고 밝혔습니다. 1949년 10월 24일 중공군 28군 상계연대 9천여 명이 바다를 건너 진먼 전투를 벌여 섬에서 사흘 밤낮을 고전한 끝에 전멸했다고 합니다. 진먼 전투는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중공군은 그 후로 다시는 대만 해협을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진먼 전투는 진먼뿐만 아니라 대만도 지켜냈습니다. 류야저우가 말하는 약은 아편을 가리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중공군은 아편으로 선원들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는 중공의 과거 역사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 중의 하나로 중공군의 악행을 밝히는 또 하나의 반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2월 29일 홍콩 언론 입장신문의 고위층 7명이 체포돼 국제적인 비난이 일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수요일 밤 성명을 내고 홍콩 정부의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를 포함해 독립된 언론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이며 사회의 번영과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자유는 과거 홍콩을 글로벌 금융, 무역, 교육, 문화 중심지로 번영시켰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지방당국이 자유 언론의 목소리를 금지하는 것은 홍콩의 공신력과 활력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는 것이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 있는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환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입장신문 사건 중 캐나다 시민권자인 유명 가수 허윈수도 구속됐다가 30일 보석으로 풀려나 절친한 친구인 후앙 야오밍과 함께 귀가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와 야당은 허윈수의 안위에 주목해 상하원 의원들이 트리더 총리에게 석방을 촉구하는가 하면 두 개의 마이클 인질극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의 10여 개 홍콩 민주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캐나다 정부와 국제사회가 침묵할 경우 모든 신문 종사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홍콩에 거주하는 캐나다인 30만 명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글로벌 사무부는 민주와 언론의 자유를 영원히 지지한다고 밝혔고 현지 영사관이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위해 활동해온 홍콩 가수 허윈스가 어릴 적 몬트리올에서 성장해 예술 전파 학위를 땄으며 그의 체포에 캐나다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캐나다 역사수호회 리거 위안 회장은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전 세계 시민에게 확대되고 있다며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 사람들이 외국에서 목소리를 내면 중공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고 체포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명 가수 허윈스는 2014년 홍콩 우산 운동에 나섰다가 중공에 의해 전면 봉쇄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돈보다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애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홍콩에서는 2019년 중국 송환 반대 시위가 시작된 이래 각종 평화 항의 활동에 허윈스가 등장했습니다.
한 번은 최전선에 서서 민중과 대치하는 경찰을 온몸으로 막아내 홍콩의 딸 지인용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와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홍콩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조연 배우 자오번산의 번산 미디어 그룹이 파산한 후 그는 해당 회사의 법정 대리인 및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12월 30일 기업정보조회 앱 기업조사에 따르면 랴오닝 민속예술단 유한공사 대표 안셔우슈가 번산 미디어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업계 소식에 따르면 랴오닝 민속예술단 유한공사는 일찍이 번산 미디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명칭을 바꾼 주요 이유는 내부에서 탈번산화를 하고 번산 미디어와 자어번산의 개인 라벨을 분리하기 위함입니다. 2014년 12월 홍콩 원헤이보 동북지부 편집장을 지낸 장 웨이핑은 자신의 블로그에 자오번산과 보시라이의 긴밀한 관계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장 웨이핑은 보시라이가 처음 다롄 시장에 취임했을 때知名도가 높지 않았던 자오번산이 보시라이의 근세를 이용해 맥리를 얻으려 했고 보시라이는 자오번산을 이용하여 선전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오번산이 홍보를 도와준 후 두 사람은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다롄시 스탈린로의 황금지대에 위치한 바오리항 라이트 클럽은 식사, 오락, 노래와 춤을 통합한 음란물, 도박, 마약, 심지어 총포와 탄약 소지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 클럽은 매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으며 운영이 순탄하여 수입도 많았다고 합니다. 라이트 클럽의 실제 보스는 보시라이였고 보시라이의 신호에 따라 자오번산은 바오리항을 인수하여 차이나타운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와 왕리진 충칭부시장이 낙마한 뒤 보시라이, 왕리진 등과 함께 찍은 자오번산의 사진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오번산은 보시라이, 왕리진과 막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며 쿠데타 핵심 인물인 보시라이와 저윤캉 전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쿠데타 이후의 문화부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보시라이 사건 이후 자오번산은 번산 미디어 기지 본관에서 고위 인사들을 접대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로비 벽면에 보시라이, 저윤캉, 왕리진 등 낙마한 인사들의 사진을 차례로 제거했으며 베이징에서 열린 문학예술 심포지엄과 랴오닝에서 열린 문학예술 심포지엄에 불참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포럼에 따르면 자오번산은 일찍이 폭력단의 배경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의 연합조보는 자오번산의 아내와 딸이 싱가포르로 이민 간 사실을 폭로해 자오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자오번산의 작품을 더 원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도 감히 CCTV나 지방 무대에 그를 부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자오번산이 사라진 몇 년 동안 번산 미디어의 사업은 과거만큼 좋지 않고 부정적인 소식이 멈추지 않았지만 휴업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